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요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한국 주식 시황이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냉철하게 판단해서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낙폭이 큰 종목을 위주로 주식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겠습니다. 평생 보유하고 싶은 주식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HCT 기업에 대한 분석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 2월이니까 벌써 1년도 넘는 시점에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참고로 이 종목의 주가는 약 1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주가는 약 12,000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최근 기업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져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좋은 기회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분석 영상에 이어서 최근 기업의 현황을 업데이트할 겸 HCT 기업의 가치를 여러 방면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영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일부, 그리고 이 기업의 앞으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사업이 속한 산업을 예측해 봄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으로 기업 분석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2년 1분기 실적을 간단히 언급을 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증가한 171억이고요. 영업이익은 33억으로 약 3% 정도 감소한 상태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라고 합니다. 뒤에 자세히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미래의 시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비용과 최근 원자재 부족과 함께 전방 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이 이연되는 등 다소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 대비 감소세로 시연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2021년 7월 최고점인 18,7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계속 하향세로 낙폭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국내 주식 시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반적인 하향세에 편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900억도 안 되고 퍼는 8.5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매출 성장세와 함께 기업의 사업 및 내재 가치는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해 보이는데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크게 주력 사업 부분이 이제 시험 인증 부분과 교정 사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시험 인증 서비스는 정보통신, 자동차 전장, 배터리 그리고 이를 응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EV나 ESS 등 제품의 시험 인증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ICT 융합 시장과 함께 배터리 전장 분야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등 전 산업 부분에 걸쳐 아주 급격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향후에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정 시장은 이제 통계 자료가 작성된 2012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10.3%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및 그 5G 통신 환경이 성장에 맞추어 이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주파 대역의 이제 교정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정 성적서의 표준화 및 측정 자동화 등으로 교정 품질을 높이고 생산 효율을 증대시켜 교정 시장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 인증과 교정 사업 부분으로 이 회사는 크게 사업 영역이 나뉘어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매출 약 170억 중에서 내수가 160억,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약 12억 정도로 대부분 매출이 현재까지는 국내 내수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다소 잡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 사업장과의 이제 내부 거래로 인해 발생된 미비한 이 내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사업 부분별 매출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험 인증 부분 중에서도 5G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 쪽이 전체 사업에서 약 53%로 절반이 넘었는데 이는 과거 몇 개년의 추이와 비교해 볼 때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앞으로 5G 통신 분야에서 큰 그림에서의 산업 성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기기의 인증 수요 이런 것으로 인해 산업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부분 매출이 약 25% 정도로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또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HCT는 시험 인증 분야 중에서도 정보통신기기 쪽과 함께 이제 교정 사업 부분 매출이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매출을 보면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A사로 지목된 곳에서 전체에서 약 37%의 매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2위 고객사와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 부문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53%인데 주요 고객사인 A사의 비중, 삼성전자일 거라 추측은 되는데 이 전체 매출에서 3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년 30% 대비 7% 정도 증가된 수치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별개의 사업을 사업 부분별 성장 추세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왼쪽의 막대 그래프는 시험 인증 사업 부분 중에 정보통신 부분, 여기가 이제 가장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과거의 몇 개년의 매출 증가세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교정 인증 사업의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 사업 모두 급격하게 매출이 늘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인증 사업 쪽에서도 5G가 포함된 정보통신 분야에서 매출 부분의 증가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회사의 매출 증가세가 이제 1년에 2배씩 가파르게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매우 확실하게 매년 그 성장세가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21년 직전까지 연간 매출 추이를 보면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죠. CAGR이 약 20% 이상으로 뚜렷한 성장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기업 투자에 있어서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두색으로 표현된 교정 부분 매출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로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시험 인증 사업 부분인 하늘색 부분은 명확하게 매출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최근 22년 1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요, 여전히 2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의 기업 규모는 22년 매출 약 72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아직 1000억이 안 되는 매출 규모인데 회사의 직원 수를 보면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 대비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2년 1분기 사업 보고서상의 매출은 170억 원 중 매출 원가가 약 95억 원으로 매출 이익이 약 76억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약 43억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매출 원가 대부분, 그러니까 이 매출 원가 중에서 반은 인건비고 나머지 반은 감가상각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 원 부자재의 수급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시험 인증이나 교정 사업이 어떤 제조업의 특성이 아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적 매출 원가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1분기에 19%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 성장률 또한 아주 견조하게 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 이익률을 사업 영역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 부분인데 바로 이제 정보통신 분야가 포함된 시험 인증 사업에서 발생되는 영업 이익률은 안정적으로 20% 이상을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정 사업 부분은 시험 인증 부분과는 조금은 다르죠. 이게 영업 이익률이 약 7% 정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시험 인증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높은 영업 이익률이 다소 낮게 시현되는 교정 사업 부분의 영업 이익을 상쇄시키면서 대략 평균 약 19에서 20%의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정 사업 부분의 사업 구조가 그 일하는 양, 다시 말해서 이제 교정 건수가 시험 인증 사업 이 영역에 비해서 이 사업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도 하고 그 서비스 판매 단가 자체가 높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험 인증 사업과 비교해서 이익이 낮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험 인증 사업, 특히 이제 정보통신기기 쪽은 시험 건수도 월등히 적은 데다 이제 서비스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모두 아주 견조하다는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1분기 현재 사업 보고서상에 등재된 직원 수는 약 지금 403명으로 이제 사업 특성상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시험 인증과 교정 부분 모두 많은 인력 자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의 매출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 자원을 통해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원 수를 최근 몇 개년 증가세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그 시험 인증과 교정 사업 부분 모두 높은 직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계속 신규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이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제 성장 산업인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맞물려서 이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보다 높은 이 성장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와 이 2차 전지 배터리 시험 인증 매출액이 2017년 18억 원에서 18년 41억, 19년 46억, 20년 68억, 그리고 21년 83억으로 그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약 46% 수준으로 미래의 향후에 아주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많은 전자 장비들의 확대는 그 안정성과 더불어 이제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의 전자 장비들의 시장에서의 시험 요구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더불어서 이제 폭발 등의 문제로 2차 전지의 이제 신뢰성과 그 안정성 평가 또한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 회사는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투자에 대한 현재 어느 때보다 이 카펙스 비용 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R&D에 대한 투자도 매년 그 규모가 늘어서 22년 1분기 현재 전체 매출액의 약 3% 이상을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 회사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안정적인 재물을 바탕으로 그 연구 개발 비용을 모두 판매 관리비로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과거 10여 년 동안의 카펙스 투자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2017년 201억으로 이제 가장 큰 금액의 투자 이후에 21년 작년에 이제 미국 내 사업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취득 183억 원을 제외하고 152억 원 투자 규모로 더욱더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10년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80억 정도 대비 21년 부동산 포함한 335억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회사 역대 가장 큰 금액의 투자로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이 회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그 현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확연히 입증하는 하나의 또 다른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2017년 201억이라는 대규모 카펙스 투입 이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이런 어떤 대규모 카펙스 이 투자가 바로 이제 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회사의 매출 추이를 보면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추이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17년 카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매출 성장세를 보면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무려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22년 역시 계속적인 카펙스 투자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 성장세는 그 카펙스 투자에 비례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카펙스 이 투자의 추이는 이 기업이 얼마나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에 명확한 비전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21년 633억의 매출을 했고 22년 727억 예상이 되고요. 23년 832억 이러한 매출 증가세를 증권사에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이 회사의 자산 총계가 22년 1분기 현재 무려 1,2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고작 900억이 안 돼서 이 장부상 자산을 몽땅 다 팔아서 주식을 사들여도 오히려 자산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죠.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사업 매출을 제외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도 그 현재의 기업 가치가 나오는 지금의 주식 이 가격은 정말이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저평가 상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사업보고서상으로 BPS가 주가를 넘어섰고요. 이미 PBR도 1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의 22년부터 앞으로 몇 개년 카펙스 투자의 금액이 매년 꾸준히 200억을 넘는다는 것인데 그 주담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험 인증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증축을 하거나 모두 다 자산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이미 시총을 뛰어넘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 즉 그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의 현재 주가 12,000 오늘 더 떨어져가지고 12,000 초반대인데 시가총액이 약 한 890억 이하 정도이고 PER 퍼는 8.5배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이제 매수에 있어서 아주 좋은 가격 구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회사의 최근 분기 보고서 기준 재무 안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렸지만 특이할 만한 게 자산 총액이 1,200억 정도로 계속되는 카펙스 투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자산 증가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약 1.3배 정도 많고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아니라 검사 인증이 주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거의 없어서 당좌 비율 역시 1.3배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이 약 72%로 굉장히 안정된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현금 배당과 함께 매년 주식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 잉여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자본금이 매년 늘고 있는 효과를 보면서 그 주주들에게도 주식을 배당함으로 매년 무상 증자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100주당 한 주로 주식 배당을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1부와 2부로 제작을 해서 1부는 최근 분기 보고서를 근거로 기업의 상황을 오랜만에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와 전장 사업 부분으로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보통신 부분의 매출 성장과 함께 뚜렷하게 더 한층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규모 카펙스 투자를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에 저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바닥권이라 생각이 들고 충분히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시험 인증 산업과 교정 산업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이 두 가지 산업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흐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